김지은은 그날 밤 부모님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에 있을 자격 없어. 아버지의 고함이 집안을 울리며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문 밖으로 쫓겨난 지은은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매다 갑자기 나타난 차에 끌려 단전한 집이라는 이름의 시설로 끌려갔다. 그곳은 동성애자를 치료하는 감옥이었다. 지은은 25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평범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오랜 세월 숨겨온 비밀을 안고 있었다. 대학 시절 만난 민지와의 사랑은 그녀의 유일한 빛이었다. 민지는 24살,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지은의 강인함을 보완하는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였다. 둘은 2년째 비밀스러운 연애를 이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지은의 어머니가 우연히 휴대폰을 보게 되면서 모든 게 무너졌다. 엄마, 제발. 이해해주세요. 지은이 애원했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여자랑 가족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폭풍이었다. 아버지는 분노로 물건을 집어던졌고 어머니는 울면서 교회를 찾았다. 그들은 지은을 치료해야 한다고 믿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였다.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지은에게 이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안전한 집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건물이었다. 겉으로는 상담소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철저한 감시체계로 운영되었다. 문은 잠겨 있고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다. 지은은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방으로 안내되었다. 여기서 내 문제를 고칠 거야, 원장이 차갑게 말했다. 그곳에는 지은처럼 비정상이라고 낙인 찍힌 젊은이들이 많았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사랑하는 게 죄인가? 첫째 날, 지은은 그룹 상담에 참석해야 했다. 상담사는 동성애는 병이야. 가족의 사랑으로 치료할 수 있어, 라고 반복했다. 지은은 속으로 반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지야, 나 어떡해?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가족은 민지를 유혹자로 여기며 지은을 격리시켰다. 지은은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내가 잘못된 걸까? 가족을 위해 포기해야 하나? 며칠이 지나 지은은 다른 수감자 아니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한 여자는 나도 처음엔 부정했어. 하지만 여기서 나가면 다시 사랑할 거야 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원장은 가족과 연계되어 지은의 부모에게 매일 보고서를 보냈다. 아버지는 지은이가 회복 중이야 라고 믿었다. 지은의 어머니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지은의 내면 충돌은 점점 깊어졌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모든 게 완벽했다. 그런데 사랑 하나 때문에 무너지다니? 사회가 나를 용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 지은은 민지를 생각하며 버텼다. 민지는 지은이 사라진 후 혼자서 고통받고 있었다. 카페에서 일하다가도 눈물이 흘렀다. 지은 언니, 어디 계신가요? 민지는 지은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당했다. 우리 딸은 내 탓이야.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들을 통해 잔전한 집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민지는 지은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은 씨가 위험해요. 도와주세요. 동료 중 한 명이 그런 시설이 실제로 있어? 미쳤어 라고 했지만 결국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지은의 회사 상사는 걱정하며 휴가를 연장해 주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동성애자.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은은 시설에서 치료 세션을 견뎌야 했다.
상담사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파헤치며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이야 라고 주장했다. 지은은 화가 났다. 이건 사랑이야, 병이 아니라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강해졌다. 하지만 몸은 지쳐갔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도 들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간 무너질 거야. 지은은 탈출을 꿈꿨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고 감시 카메라가 에브리웨어였다. 한편 민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구했다. LGBT 지원 그룹에서 내 연인이 강제 격리됐어요. 라고 글을 올렸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용기 내 라고 응원했지만 다른 일부는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불가능해 라고 냉소했다. 민지는 절망했다. 사회가 우리를 왜 이렇게 미워할까? 그녀의 내면도 갈등으로 가득 찼다. 가족에게 커밍아웃할까? 하지만 부모님은 보수적이었다. 엄마 아빠가 알면 나도 쫓겨날 거야. 지은의 시설 생활은 점점 악몽으로 변했다. 매일 아침, 강제 기상 후 정상화 수업이 시작되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야. 교사가 반복했다. 지은은 속으로 웃었다. 자연. 사랑의 법칙이 어디 있어.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반항하면 벌칙이 따랐다. 한 번은 식사를 거부당한 적도 있었다. 지은의 몸무게는 빠르게 줄었다. 민지야, 나 살고 싶어. 민지는 지은의 행방을 추적하며 변호사를 찾았다. 이건 불법 감금이에요.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단전한 집은 가족의 동의하에 운영되는 회색 지대였다. 한국 법은 동성애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민지는 좌절했다. 어떻게 해야 해요? 그녀는 밤마다 울었다. 친구 한 명이 언론에 제보해보자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지는 두려웠다. 내 얼굴이 공개되면 직장도 잃을 거야. 지은의 부모는 시설을 방문했다. 아버지는 지은아, 정신 차려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내 미래를 위한 거야.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다. 미래. 내 사랑을 포기하는 게 미래라고. 그녀는 부모에게 소리쳤다. 저 사랑해요. 민지 언니를. 부모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는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외쳤고 어머니는 기절할 듯 했다. 그날 이후 부모는 더 자주 방문하며 압박을 가했다. 지은의 내면은 찢어질 듯 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민지를 포기할 수 없어.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도 민지의 꿈을 꿨어. 그녀의 미소가 나를 살게 해. 하지만 원장은 일기를 검사하며 이런 생각을 버려라고 말했다. 지은은 반항의 씨앗을 키웠다. 다른 환자들과 비밀 모임을 가졌다. 우리 함께 탈출하자. 한 여자가 제안했다. 지은은 망설였다. 실패하면 더 나빠질 텐데. 민지는 지은의 회사에 가서 상사를 만났다. 지은 씨가 사라졌어요. 도와주세요. 상사는 우리도 걱정 중이야. 하지만 가족 문제라라고 대답했다. 민지는 포기하지 않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캠페인을 시작했다. 세이브 지연 해시태그로 글을 올렸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일부 네티즌은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비난했지만 다른 일부는 인권 침해다 라고 지지했다. 민지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지은 언니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시설 내에서 지은은 한 환자와 가까워졌다. 수진이라는 22살 여자였다. 수진은 나도 여자친구가 있었어. 하지만 가족 때문에 헤어졌어 라고 털어놓았다. 지은은 공감했다.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둘은 서로를 위로하며 탈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원장의 첩자가 있었다. 계획이 발각되자 지은은 독방에 갇혔다. 반성할 때까지 나오지 마. 원장의 말에 지은은 절망했다. 이제 끝인가? 민지의 캠페인은 점점 커졌다. 언론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 기자가 강제치료시설의 실태 기사를 쓰려 했다. 민지는 인터뷰를 수락했다. 제 연인이 갇혀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가족에게 알려지자 민지의 부모가 찾아왔다. 너 미쳤니? 이런 짓 그만둬. 아버지의 말에 민지는 울었다. 부모님, 이해해주세요. 그녀의 내면 갈등은 깊어졌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릴까? 지은은 독방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그녀의 외침이 복도를 울렸다. 다른 환자들이 동조했다. 소란이 일자 원장은 당황했다. 조용히 해. 하지만 지은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이게 내 무기야. 그녀는 노래를 불렀다. 민지와 함께 불렀던 사랑 노래를. 그 소리가 시설을 흔들기 시작했다. 민지는 기자의 도움으로 시설 위치를 확인했다. 가자. 지은 언니를 구하자 친구들과 함께 시설로 향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민지는 외쳤다. 지은 언니. 나 여기 있어. 안에서 지은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둘의 목소리가 공명했다. 이제 시작이야. 지은의 부모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우리 딸이 이런 곳에. 어머니는 후회했다.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게 최선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요했다. 사회의 압력이 느껴졌다. 소란이 커지자 시설 원장은 경찰을 불렀다. 불법 침입자예요. 하지만 민지의 캠페인 덕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시설의 실태가 드러났다. 지은은 독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도와주세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그녀의 외침이 밖으로 새어나왔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문을 두드렸다. 지은 언니, 버텨. 경찰이 도착하자 상황은 복잡해졌다. 원장은 가족 동의하에 치료 중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도착해 디건 감금입니다. 라고 반박했다. 지은의 부모도 현장에 왔다. 아버지는 딸을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소리쳤다. 집에 가기 싫어요. 민지와 함께 할래요. 부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우리 딸이 왜? 지은은 마침내 방에서 풀려났다. 민지와 재회한 순간 둘은 포옹했다. 언니, 미안해. 민지의 눈물에 지은도 울었다. 고마워. 내 덕분이야. 하지만 자유는 아직 멀었다. 부모는 지은을 집으로 데려가려 했다. 이제 그만해.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반항했다. 아빠, 저 행복해요. 왜 이해 못해요? 가족의 대치가 시작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방에 갇혔다. 이번엔 집이 감옥이었다. 어머니는 이 교회에 가자. 목사님이 도와줄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거부했다. 저 믿어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갈등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내 삶을 포기할 수 없어. 민지는 집 밖에서 기다렸다. 언니, 같이 도망치자. 민지의 부모도 개입했다. 우리 딸을 망치지 마. 민지의 어머니가 지은을 비난했다. 민지는 엄마, 저 지은 언니 사랑해요. 라고 커밍아웃했다. 부모의 충격은 컸다. 너, 어떻게? 민지의 가족도 무너졌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두 가족의 갈등은 깊어졌다. 동성애가 가족을 파괴하나? 지은은 밤에 몰래 민지를 만났다. 우리 해외로 가자. 지은의 제안에 민지는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둘의 대화는 길었다. 사랑을 위해 희생해야 해. 지은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음 날 지은의 아버지가 민지를 찾아왔다. 우리 딸에게서 떨어져. 협박이었다. 민지는 두려웠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사회적 압력이 커졌다. 직장에서 지은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이미지가 상사의 말에 지은은 분노했다. 제 성정체성 때문에
민지도 카페에서 손님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저의 레즈비언일의 정체가 드러난 후 친구들이 멀어졌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지은과 민지는 지원 그룹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 싸워야 해요 한 활동가가 말했다.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법을 바꾸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다. 우리의 사랑은 어디로 가나? 가족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인가? 그녀는 어머니를 방문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라고 말했다.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포기할까? 민지는 지은에게 우리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가족을 위해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왜? 내가 날 배신해. 민지의 눈물. 아니, 사랑하니까. 내가 고통받는 게 싫어. 둘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이게 끝인가? 헤어짐의 충격으로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민지 없이 어떻게 살아? 그녀는 일기를 쓰며 버텼다. 하지만 민지는 후회했다. 언니, 미안해. 그녀는 지은을 찾아갔다. 다시 시작하자. 재회는 감격적이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여전했다. 지은의 아버지가 민지를 고소하겠다라고 위협했다. 이제 어떻게? 둘은 변호사와 상담했다. 인권소송을 제기하세요. 변호사의 조언에 지은은 결심했다. 싸우자. 민지도 동의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둘의 내면이 성장했다. 우리의 사랑은 정당해. 사회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다. 미디어에서 동성애자 인권 기사가 늘었다. 하지만 반대파도 강했다. 전통을 지키자. 시위가 벌어졌다. 지은의 어머니가 회복하며 지은을 불렀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 행복이 중요해. 어머니의 변화에 지은은 울었다.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사회가 안 받아줘. 가족 내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아빠를 설득할 수 있을까? 민지의 부모도 서서히 변했다. 딸아, 내가 행복하면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안도했다. 하지만 사회의 정형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민지는 승진을 놓쳤다. 이미지 문제야. 지은도 새 직장을 찾기 어려웠다. 이게 우리의 대가인가? 소송이 시작되자 언론이 주목했다. 지은과 민지는 증언대에 섰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판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은 분열되었다. 지지자들이 평등을 위해 라고 외쳤다. 반대자들은 가족 파괴 라고 비난했다. 지은의 내면은 강해졌다. 포기하지 않아. 이민지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함께 시위를 주도했다. LGBT 권리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하지만 폭력이 발생했다. 반대파가 돌을 던졌다. 지은은 다쳤다. 언니, 민지의 외침. 병원에서 지은은 괜찮아.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가족의 변화가 왔다. 지은의 아버지가 병원을 방문했다. 미안하다. 딸아. 눈물 흘리는 아버지. 아빠의 지은의 용서. 민지의 가족도 합류했다. 우리 함께하자.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차가웠다. 이게 진짜 끝인가? 소송 결과는 패소였다. 현행법상 불가. 판사의 말에 지은은 절망했다. 왜? 민지는 포기하지 마라고 위로했다. 둘은 해외 이민을 고려했다. 캐나다로 가자. 하지만 뿌리를 버리는 게 쉬울까? 고향을 떠나야 하나? 지은은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책을 쓰기 시작했다. 나의 사랑 이야기 출판 제의가 왔다. 민지도 함께 썼다.
우리의 고통과 희망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회의 파장을 일으켰다. 변화의 시작인가? 책의 성공으로 지은과 민지는 유명해졌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은은 사랑은 자유예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비난도 쏟아졌다. 사회를 어지럽혀 온라인 테러가 시작되었다. 지은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다. 이게 가치 있는가?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둘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가족들도 지지했다. 지은의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내가 옳았어. 사회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다. 법 개정 운동이 벌어졌다. 평등 결혼.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있었다. 지은의 옛 친구가 배신했다. 너 때문에 내 이미지가 우정의 상실. 민지도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죄송합니다. 상사의 말에 민지는 괜찮아요. 새 시작이야. 둘은 함께 카페를 열었다. 우리만의 공간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은 강연을 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청중의 박수. 하지만 반대자가 소란을 피웠다. 나가. 지은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사회를 흔들었다. 마침내 법 개정이 논의되었다. 지은과 민지는 증인으로 불렸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의원들의 표정이 변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희망이 생겼다. 지은과 민지는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축하했다. 영원히 함께 둘의 맹세. 하지만 사회의 완전한 수용은 아직 멀었다. 이게 행복인가?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내 선택은 옳았을까? 그녀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대적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